백만검은 검법에 익숙했고 석파천은 공력이 심오하여 크게 득을 보았다. 근근히 20여 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팔을 휘두르며 곧장 정면으로 공세를 펼쳐 들어갔다. 그 기세가 너무나 놀라워 백만검은 미처 피할 사이가 없었다. 부득이 그는 검을 들어 막았다. 순간 백만검은 손에 들린 장검 앞부분이 충격에 그만 뚝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석파천은 그 즉시 뒤로 물러났다. 백만검은 안색이 새파래지다 못해 붉어져서는 설산파의 제자들에게서 검을 한 자루 빼앗아 들고 다시 석파천을 공격해왔다. 석파천은 오랫동안 싸우게 되자 체내의 진력이 차츰 솟아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한 칼을 휘두를 때마다 백만검은 받아내기가 무척 어렵게 여겨졌다. 칼에 강맹한 힘이 실려 있어서 다시 몇 초를 싸우게 되자 백만검의 장검이 뚝 부러지고 말았으며 백만검은 다시 장검을 바꾸어 싸웠다. 네 번째 장검이 부러져 나가게 되었을 때 백만검은 부러진 장검을 든 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너의 내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만 초식에 있어서 나는 너에게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른 장검을 빼앗아 들고 공격을 해왔다. 석파천은 사노파가 싸움을 그만하라는 명령을 내려주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는 연신 사노파 쪽을 바라보았다. 사노파는 싱글벙글 득이에 찬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옆에 서 있는 수아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석파천은 지난번에 이겨도 상대방의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하라는 그녀의 당부를 머리에 떠올렸다. 그는 매우 난처했다. 백만검은 설산파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이토록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패배시킨다면 그의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지만 자기가 진다면 영영 수아를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그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문득 그는 수아가 그와 같은 말로 당부를 하고 초식을 가르친 후 절까지 한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부탁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무승부의 방고측격이란 1초를 펼쳤다. 지난날 천어 도장에게 했듯이 왼쪽에 한 칼질을 하고 오른쪽을 한번 내려쳤다. 이렇게 되자 그의 가슴팍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백만검은 한참 신이 나서 싸우고 있는 판인데 갑자기 상대방의 가슴에 허점이 보이자 생각도 해보지 않고 찔러 들어왔다. 바로 이때 석파천은 초식에 따라 칼을 바로 앞으로 내려치고 있었다. 백만검은 장검이 그의 가슴팍과 아직 한 자의 간격을 남겨놓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백만검은 이미 석파천이 칼을 내리치면서 뻗쳐낸 강맹한 내력에 부딪히게 되고 번개에 맞은 듯 온몸이 찌르르 해오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장검도 충격을 받고 윙윙거리며 마구 떨렸다. 그 순간 석파천은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이미 상대방의 장검을 몇 자루나 동강을 냈으니 자기의 칼도 동강이 나야 무승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내력을 벼락같이 돋우어 칼에 주입했다. 뚝 하는 소리와 더불어 칼은 그가 갑자기 주입한 내력을 견디지 못하고 두 토막이나 마치 칼이 백만검의 장검에 부딪혀 부러진 것 같았다. 수아는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난군의 그와 같은 보살핌에 흐뭇한 기분이 되었다. 백만검은 창백한 얼굴로 장검을 땅바닥에 푹 꽂고서 석파천에게 말했다. 내가 손에 사정을 둔 것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여하간 무사람들 앞에서 추한 꼴을 보이지 않게 해준 점은 고맙네. 사노파는 매우 득이에 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얘야, 너무 괴로워할 것은 없다. 그 도법은 이 애미가 가르친 것이다. 나중에 너에게도 전수해주마. 내가 진 것은 이 애미에게 진 바와 다름이 없는데 모자지간에 그런 승부를 따져 못하겠느냐? 처음에 그녀는 잔뜩 꼴을 내고 있었으나 석파천이 금오도법으로 자기의 남편이 키워놓은 아들을 이기자 남편의 검법을 이겼다는 점에서 크게 흐뭇해졌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위로까지 한 것이었다. 백만검은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도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식은 우둔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산오파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위로했다. 너는 저 녀석보다 총명하다. 그가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왜 못 배우겠니? 그리고 그녀는 석파천에게 명했다. 빨리 너의 장인 될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얼 하느냐? 석파천은 일순 어리둥절해졌으나 곧 알아차리고 놀람과 기쁨에 얽힌 심정으로 앞으로 나아가 절을 했다. 백만검은 이를 피하며 날카로운 어조로 부르짖었다. 잠깐! 그 일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는 산오파에게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녀석의 무공은 고강하나 사람됨은 경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아의 한평생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때 이사가 나서서 입을 열었다. 좋아, 좋아. 우리들은 잔치를 열든 열지 않든 그 국수를 먹지 못할 것이나 이 소영제가 설산파의 장문이 되는데 이의가 없는지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시오. 백만검과 성자학 등 그 누구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석파천이 동패를 받아 협객도로가 죽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은 그 누구나 똑같았던 것이다. 장삼은 품속에서 2개의 동패를 꺼내더니 웃으면서 석파천에게 말했다. 형제가 설산파의 장문인이 된 것을 축하하네. 이 동패마저도 받아두게. 그러면서 그는 왼쪽 눈을 몇 번 찡긋해 보였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빈틈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 그는 장삼과 이사의 무공이 지극히 고강한 만큼 견식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사실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 백만검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 도법은 그렇다 치고라도 내력의 고강함은 강호에서 진정 보기 드물고 듣기에도 드문 정도였다. 장삼과 이사는 그와 함께 독주를 내기 삼아마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내력에 대해서 지극히 탐복하고 있는 터라 어찌 그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냔 말이다. 석파천은 동패가 자기 앞으로 뒤밀어지게 되자 속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간에 장락방에서 나는 이미 동패를 받은 바가 있다. 한 번 주거나 2번 주거나 마찬가지이니 다시 한 번 더 받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정이 손을 뻗쳐서는 그 동패를 받으려고 했다. 갑자기 산오파가 소리를 쳤다. 잠깐! 석파천은 손을 움츠리고서는 고개를 돌려 산오파를 바라보았다. 산오파는 석파천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설산파의 장문인 자리는 무공에 의해 결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빼앗은 셈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늙은 멍청이가 장문인이 되었을 때 자존망대에서는 그야말로 이 세상을 주름잡을 듯이 위풍이 당당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 역시도 한번 장문인이 되어서 그런 맛을 보고 싶으니 너는 이 장문의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 주려무나. 석파천은 아연해졌다. 제가 사부님에게 양보를 해드린다고요? 산오파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전적으로 그와 수아를 아끼고 위하는 지순하고도 두터운 애정에서 석파천이 협객도로 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의를 한 것이었다. 그녀 자신으로 말하면 이미 송장이 다 된 몸이니 몇 년 더 산다거나 몇 년 더 적게 산다고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석파천이 장락방에서 이미 동패를 받은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석파천이 얼떨떨해하는 태도를 보고 즉시 노한 얼굴을 지어서는 입을 열었다. 아니, 너는 싫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겨루어서 무공으로 장문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자꾸나. 석파천은 그녀가 노기를 띠는 것을 보고 감히 더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또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입을 열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린 관계로 재빨리 대답을 했다. 네, 네. 그러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뒤로 물러섰다. 산오파는 껄껄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하타하.
내가 설산파의 장문인이 되었다. 누가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있느냐? 무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병고가 너무나 이상하다고들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산오파는 앞으로 나가더니 장삼의 수중에서 두 조각의 동패를 받아들고는 입을 열었다. 설산파의 신임 장문인인 백시 문중의 사씨는 귀도에서 초청을 해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며 틀림없이 그 기일이 되기 전에 달려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올시다. 장삼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백노부인, 구리패는 백노부인이 친히 받기는 했지만 만약에 위덕 선생께서 나중에 백노부인과 무공을 겨루고 다시 빼앗아 간다면 백노부인의 이 장문 자리는 역시 앉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소? 좋소이다. 두 분이 나중에 다시 승부를 가려서 어느 분의 무공이 고강하면 그분이 바로 설산파의 장문인이 되도록 하시구려. 그리고 그는 이사와 마주보며 웃더니 몸을 돌려서는 대문을 나섰다. 삽시간에 두 사람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10여 장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산오파는 한복판의 태사이에 턱 안고서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사람들의 몸에 있는 쇠사슬을 모두 풀어주시오. 양자지는 입을 열었다. 형수씨께서는 무슨 자격으로 호령을 내리시는 거지요? 설산파의 장문 자리를 그렇게 어린애 장난처럼 사사로이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성자학과 제자면도 이구동성으로 보조를 맞추듯이 입을 열었다. 형수씨는 칼을 쓴 것이지 검을 쓰지 않았으니 설산파의 무공이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본파의 장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오? 장삼과 이사가 대청에 서 있게 되었을 때에 여러 사람은 그저 한시바삐 두 살성을 보내기 위해서도 그 누가 나서서 협객도로 가서 죽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커다란 애겁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었으나 이제 두 사람이 떠나게 되자 각자가 애군에서 벗어나게 된 셈이라 즉시 자기네들이 반역이라는 중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말로 산오파가 장문인이 된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보복을 하려 할 것이고 목숨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엄청난 관계가 있는지라 체면 불구하고 그렇게 나선 것이었다. 그러자 대뜸 대청에 있는 많은 사람은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산오파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좋아. 당신네들이 내가 장문인이 되는 것을 승복할 수 없다면 이것도 상관없는 일이겠지. 그리고 그녀는 두 손으로 그 두 조각의 동패를 들고 땡그랑하니 소리가 나도록 맞부딪히게 하고서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어느 누가 장문인이 되어서 협객도로가 동지 팥죽을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동패를 가져가도록 하오. 조금 전에 그 뚱보가 말했지만 동패를 내가 받기는 했지만 설산파의 장문인의 자리는 여전히 무공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그녀는 시선을 들어 성자학과 제자면 그리고 양자진 각자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여러 사람은 모두 다 얼굴을 돌려서는 감히 그녀와 마주 쳐다보지를 못했다. 복말리는 입을 열었다. 사모님 모두들 하극상의 죄를 짓고 사부님의 뜻을 거슬렸으니 실로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정말 부득이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연신 큰절을 올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모님께서 본파의 장문인이 되신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요. 사모님께서 이 제자를 죽이고 싶다면 이 제자는 기꺼이 죽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시어 무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 본파에서 다시 스스로 죽고 죽이는 커다란 애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산오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사부의 성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그가 자네의 팔을 자른 것만 하더라도 크게 잘못한 일이지. 도대체 이번 일이 어떻게 돼서 일어났는지 자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나. 복말리는 다시 두 번 큰절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사모님과 백사형 그리고 무사제들이 산을 내려간 이후 사부님께서는 매일같이 성질을 부렸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그 어른에게 얻어맞고 욕을 먹는 것은 조그만 일이었지요. 모두들 사문의 무거운 은혜를 입고 있는 이상 어떻게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달 전 갑자기 두 명의 노인이 사부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두 형제로서 한 사람은 정불삼이라 하고 한 사람은 정불사라고 했습니다. 산오파는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다. 정불사라는 늙은이가 능소성에는 왜 찾아왔다는 것이지? 복말리는 여전히 머리를 조아린 채 설명을 했다. 두 늙은이는 능소성으로 들어서는 즉시 사부님과 서재에서 밀담을 나누었지요. 무슨 말씀을 주고받았는지 제자들로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두 늙은이가 사부님의 비위를 거슬린 결과 사부님과 그들 두 사람이 크게 언쟁을 벌이게 되었지요. 제자들은 사부님께서 설산파의 장문인이시니 친히 그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을 요리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서재 밖에서 사부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달려들어가서 그 두 늙은이를 쫓아내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매우 화가 나셔서 그 정불사와 맞서 욕지거리를 했는데 무슨 병나산이니 자연돈이 하는 이름을 들먹였고 또한 한 여자의 이름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 이름은 무슨 소치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산오파는 싸늘히 코웃음치며 안색을 굳혔다. 그러나 묻제자가 자기의 규명이 소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추어내면 오히려 보기 흉하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얼굴빛을 풀고는 물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복말리는 천천히 대답했다.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손을 쓰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서재에서 장풍 소리가 휙휙 크게 일었었지요. 모두들 사부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후에 벽이 한 조각 한 조각 충격을 받고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까스로 사부님과 정불사가 손을 쓰고 정불삼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두 사람이 뻗쳐낸 장풍은 소용돌이를 쳐 서재의 사면벽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후 정불사는 끝내 사부님의 신용을 당해내지 못하고 한 대의 주먹을 가슴팍에 얻어맞고 면모금의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산오파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발했다. 아! 복말리는 산오파가 말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사부님은 곧이어서 다시 일장을 후려쳤는데 정불삼이 나서서 막으며 말했습니다. 승패가 판가름난 이상 더 싸워서 무엇하오? 불공대천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소? 그리고 그는 정불사를 부축해서는 능소성에서 달려나갔지요. 산오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나간 이후에 다시 찾아오지는 않았는가? 복말리는 고개를 숙였다. 두 늙은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만 사부님은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져서 온종일 그저 껄껄 웃으면서 독백하듯 중얼거렸지요. 정불사라는 늙은 도적은 옛날에 내 손아래서 패한 자이니 이번에야말로 어찌됐든 간에 지게 된 데 대해서 승복을 했겠지. 그는 소치가 그를 따라 병나산으로 갔다는군. 산오파는 노에서 호통을 내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말이야. 복말리는 머리를 조아렸다. 네. 사부님께서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셨으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그 늙은 도적이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치가 무엇 때문에 그의 병나산으로 가겠느냐고 했었지요. 하지만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일시 결심을 굳히지 못하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산오파는 안색이 새파래져서는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늙은 멍청이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언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더란 말인가. 복말리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말을 받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산오파는 다시 물었다. 늙은 멍청이는 또 무슨 말을 했는가? 복말리는 대답을 했다. 사모님께서는 사부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오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복말리는 다소곳이 대답을 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 그때부터 근심이 있어 보였으며 그녀가 병라산으로 갔는지 모르겠으며 틀림없이 가지 않았을 것이지만 혼자서 강호에서 떠돌아다니다 보니 너무 무료하고 외로워서 찾아가 환담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를 일이고 말고 어쩌면 예정을 잊지 못하고 미련에 이끌리게 될지도 모르지 하고 말씀하셨지요. 산오파는 다시 코웃음을 치고 욕을 했다. 개방귀 같은 소리. 복말리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매우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약에 네 하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사부의 말이 개방귀 같은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산오파는 그를 내려다보더니 약간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자네는 일어나서 말을 하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복말리는 큰절을 하고 말했다.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 이틀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사부님께서는 갑자기 끊임없이 소리내어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천하에서 무공이 누가 제일 고강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모두들 언제나 우리 설산파의 장문이니 최고라고 대답을 했었지요. 그러나 사부님의 표정이 옛날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어떤 때에 어르신의 무공이 어느 정도로 고강하냐고 물으셨으며 모두들 언제나 장문인의 내력이 천하에 독보적이며 검법에 있어서는 더욱더 당금 세상에서 무적인데 기실 장문인께서 근본적으로 검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천하 사람을 모조리 무찔러서 적수가 없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 어르신께서는 우리들의 그와 같은 대답을 들으시고 씩 웃고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는데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르신께서는 마당에서 육사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육사제에게 어르신의 무공과 소림사의 보법대사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고강하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지요. 육사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들은 들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육사제는 머리통을 사부님에게 얻어맞고 묵사발이 되어서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산오파는 한숨을 내쉬며 그만 안색이 침울해졌다. 본래 그 녀석은 좀 멍청한 데가 있었지. 그런데 자네 사부가 손을 쓴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복말리는 다소곳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육사제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능소성의 적이 침입한 줄 알고 재빨리 사부님에게 여쭈었더니 사부님께서는 웃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죽어 마땅하다. 정말 잘 죽었다. 내가 그 녀석에게 나하고 소림사 보법대사 두 사람과 비교해서 도대체 어느 누가 무공이 높으냐고 물었더니 그 녀석은 소림사의 장문인인 묘체대사가 협객도에서 돌아가시게 된 이후 소림사에서 보법대사의 무공이 가장 으뜸으로 손꼽힌다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 말은 물론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그 다음 하는 말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소리였지. 그러니까 그는 본파의 무공은 검초의 변화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소림사의 무공은 박대정심하며 71호의 절기가 모두 다 고심한 조예를 쌓은 사람만이 터득할 수가 있는데 검법을 두고 논할 때 본파가 소림보다 뛰어나지만 무공을 전체적으로 두고 말할 때 소림사에서는 문파를 창립한 지 1000년이 넘었으며 뛰어난 사람이 잇따라 나타났으니 어쩌면 본파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하더구나. 산오파는 그 말을 받았다. 그와 같은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그 녀석이 언제 그토록 말솜씨가 영리해졌을까? 설사 검법을 두고 논한다 하더라도 설산파의 검법은 소림사 달마 검법보다 뛰어나다고는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늙은 멍청이는 또 어떻게 말을 하더냐? 복말리는 다소곳이 말했다. 사모님이 사부님을 꾸짖고 욕을 하시니 제자는 더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군요. 산오파는 노해서 말했다. 이번에 자네는 또 어째서 사부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지? 내가 능소성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어째서 반도들과 감히 결탁을 하고서 사부님의 뜻을 거슬렸는가? 복말리는 두 무릎을 다시 땅바닥에 꿇고는 큰절을 올렸다. 제자가 10,000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산호파는 싸늘히 코웃음 쳤다. 흥. 늙은 멍청이의 문화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만자 돌림이고 모두 다 퍽 아름다운 글자를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볼 때 하나같이 만번 죽어 마땅하니 모두 다 만사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복만사, 백만사, 경만사, 왕만사, 가만사, 호연만사, 화만사. 그녀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일 때마다 시선을 옮겨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으며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게 되었다.